자, 봅시다. 그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이제 가지수를 세는 반원이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이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고요. 중학교 때 경우의 수 배울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합의법칙이다라고 하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를 N가지에서 이렇게 더하면 되거든. 더하면 돼. 그러면 이게 어떨 때 더하느냐. 자, 중요한 건 이거야. A 사건하고 B 사건이 결과물에 A가 나타나면 B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더하는 거야. B가 나타나면 A가 나타나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봐. 그러니까 결과가 동시에 보이지 않는 거야. 자, 그럴 때만 덧셈이다. 자, 왜? 집으로 가는 교통편이 버스가 2종류고 지하철 3종류가 있는 경우야. 내가 집으로 갈 건데 버스 노선 2개 중에 하나를 타고 지하철 노선 3개 중에 하나를 탈 거거든. 그럼 어차피 내가 버스하고 지하철을 동시에 타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버스 타는 가지수 2가지에 지하철 타는 가지수 3가지를 어떻게 더해야 된다는 거지. 왜? 버스를 타면 지하철 타지 않으니까. 그죠? 지하철 타면 버스를 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헷갈리는 일로 벌어져. 그러니까 왜 헷갈리나 하면 이걸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조차도 잘 생각이 안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때는 항상 어떻게 해주면 돼? 2개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가 발생을 안 하면 더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합의 법칙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겁니다. 그러면 자, 똑같은 걸로 그럼 고배 법칙은 뭐냐? 사건 A가 일어날 게 M이고 B가 일어날 게 N인데 2개를 곱해. 그럼 어떠냐? 이거는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나타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집으로 가는 교통편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경우야. 그러니까 집에 갈 때 버스를 타고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내가 버스를 탄 사건과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동시에 발생을 해야지.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버스가 2종류고 지하철이 3종류라면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밑에 보면 자, 이건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서로 다른 3개의 접시 A, B, C, D에 3가지 종류의 음식, 어류, 육류, 과일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으려고 할 때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해요. 자, 접시가 다 다르고요. 음식의 종류가 어류, 육류, 과일에서 3가지야. 그렇지? 그때 한 접시에는 한 종류의 음식만 담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거지. 내가 A 접시에 담을 수 있는 게 지금 한 종류의 음식만 담으니까 지금 얘가 몇 가지야? 음식이 3종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게 3가지인 거야. 그 중에 내가 어류를 여기 담았어. 그럼 여기는 어류 못 담을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한 종류의 음식만 담을 수 있다고 했지. 이게 접시가 4개니까 어차피 중복되게 음식을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은 3종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얘네하고 얘네가 만약 얘가 같은 거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접시 개수가 많으니까 얘는 중복해서 담는 거야. 그래서 어류를 여기 담았다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어류를 못 담는 건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접시가 A, B, C 3개가 있는데 음식이 어류, 육류, 과일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고민이 되는 거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일지 어류만 다 담을 수도 있게 하는 건지 모두 다 음식을 담게 하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지. 이건 너희가 선택하지 않는 거다. 알았어? 이거는 너희가 선택하지 않는 거고 이건 누가 선택할까? 문제에 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접시 3개에 A, B, C 접시 3개가 있는데 어류, 육류, 과일을 담을 거다. 단 음식은 담았던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거겠지. 근데 그 말이 없어. 그냥 단순히 3개의 접시에 이거를 담을 거야 라고만 얘기하면 이렇게 써야 돼. 육류를 안 담아도 된다는 꼭 담아야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안 담아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한 접시 1개의 음식만 담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뭐 다른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류만 담아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처음 접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가지 어류, 육류, 과일 중에 그 다음에
다시 B 접시에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C 접시에 갈 수도 있는 것도 3가지. D 접시에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여기가 이게 이제 여기서 대환장 파티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 말을 이렇게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건가 하면 똑같은 접시 4개의 어류, 육류, 과일을 담을 거야. 자, 이 문제는 어때? 서로 다른 4개의 접시에 3개의 음식을 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번엔 똑같은 접시 3개, 4개래. 그럼 뭐야? 선생님,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여기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어류, 육류, 과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내가 어류, 육류, 과일, 어류한 거랑 이거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접시가 같다면. 자, 중요한 게 이거야. 자, 아까 이제 접시가 달랐지. 이게 A, B, C, D라고 만약 과일 접시가 다 구분이 가. 그럼 내가 여기다 어류, 육류, 과일이 넣는 거랑 어류, 육류, 과일, 어류로 넣는 건 확실히 달라. 왜? 이 위에 거는 B 접시에 어류가 들어갔지만 밑에는 B 접시에 육류가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이건 구분이 가잖아. 접시가 다르니까 구분이 가는 거야. 근데 이건 어때? 내가 똑같은 접시 4개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 어류, 육류, 과일 넣은 거랑 어류, 육류, 과일, 어류 넣은 거는 구분이 갈까 안 갈까? 안 가.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못 구해. 이거 곱셈을 쓰려면 말이야. 내가 배열하고 하는 그 대상과 내가 배열하고자 하는 놈들이 다 달라야 돼. 알겠어? 곱셈의 특징이 뭐라고? 곱셈의 특징이 다 다른 거야. 내가 이게 경우의 수란 게 이렇거든. 어디다 뭐 넣고 어디다 쌓고 어디다 일렬로 나열하고 이런 건데 다 대상이 어때야 된다고? 싸그리 다 달라야 된다고. 지한이 이거 지금 안 되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자, 대상이 여기는 같아.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직접 써야 돼. 똥 밟은 거지. 어떻게 직접? 이거 어류 4번 쓰는 경우, 어류 3번 쓰는 경우. 그 여기에 몇 가지일까? 6과 그러니까 곱하기 2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어류 2번 넣고 6과 그 다음에 6과 이런 식으로 다 세는 거야. 어류 기준으로 해서 그냥 세도 되고 육류 기준으로 세도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류가 4번 들어가는 경우, 어류가 3번 들어가는 경우, 어류가 2번 들어가는 경우, 어류가 1번 들어가는 경우, 어류가 안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육류가 4번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육류가 3번 이런 식으로 과일 중에 음식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거가 몇 가지 들어가는 거냐에 따라서 쫙 세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경우의 수는 이게 제일 지랄 맞아.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자, 사실 이거 세는 건 많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선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야. 자, 대상이 어때? 접시랑 내가 놓고자 하는 게 다 다르지? 다를 때만 더하거나 곱하거나의 방법이 존재를 하는 거지. 그 이외에 같은 게 들어있으면 현재로는 그냥 직접 세는 게 맞다. 이것만 구분해도 경우의 수에서는 되게 힘이 생긴다.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알아두시고요. 자, 또 문제 하나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읽으면서 이 대상들이 같은 게 있는지 다른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 과일 하나, 배 하나, 감 하나 해서 과일 3개가 구분이 가, 안 가? 구분이 가. 그리고 접시, 이 과일 3개도 서로 다른 접시 4개가 있어. 다 구분이 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곱하거나 더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빈 접시가 있어도 좋고 한 접시에 2개의 과일을 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 자, 우선은 이게 되게 웃긴 게 아까 전에 좀 달라. 그러니까 선생님 접시가 4개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과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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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뭐야? 접시 A에 과일 3가지라는 건 사과, 배, 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었다는 거지. 그잖아.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빈 접시가 있어도 좋은데 한 접시에 2개 이상의 과일을 담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빈 접시도 없고 무조건 과일이 몇 개밖에 안 들어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봐야 되는 거지. 과일이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감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사과가 그쵸? 4개의 접시 중에 어디에 담길까를 고민하는 거지. 거꾸로.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접시에 과일을 놔야 되니까 접시에다 과일 개수를 곱하는 거지라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라고.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 자, 과일 3개 있어, 얘들아. 그치? 접시 4개 있어. 그죠? 앞에서 했던 건 이래. 앞에서 있던 건 접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던 건 뭐가 있나 하면 접시가 있으면 과일의 개수를 제한 두지 않은 거야. 앞에 문제 다시 한번 봐봐. 앞에 문제 잠깐 다시 보면 어때? 이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접시에다 이거 옮기는 거 한번 생각해 봐. 자, 서로 다른 접시가 있는데 음식이 어류, 육류, 과일이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담는다고 하는데 어류, 육류, 과일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지. 다 어류를 담아도 돼 라는 얘기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여기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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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들어간 거라고. 그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자, 동사가 됐어 안 됐어 여기?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밑에 있는 문제는 이 문제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일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시 4개에 4 곱하기,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보면 여기가 사과가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지? 선생님 전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3 곱하기 2 곱하기 1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A, B, C, D면 D는 무조건 빈 접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이러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는 계산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거꾸로 이번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접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대상이 2개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접시에 과일을 올려놓지만 이 문제는 의미상 과일을 두고 그 위에 접시를 올려놓는 거랑 같은 의미지. 그잖아. 그러니까 사과가 있으면 사과의 접시를 A, B, C, D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의미가 뭐야? 그렇지? 이 A, B, C, D가 아니죠. 쏘리. 이렇게 되면 뭐가 돼? A 접시에 딱 올라가거나 B 접시에 올라가거나 C 접시에 올라가거나 이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배 감을 기준으로 해서 사과배 감 위에 접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올리겠다.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 4의 3승계. 달라지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 2개를 위에 있는 얘랑 밑에 있는 얘를 보여주는 건 이거 되게 기본 경우의 수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식 수준이 느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이해도 못했을걸? 이해는 돼? 괜찮아? 그치? 이거 되게 잘 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계승 봅시다. 이거는 팩토리얼이라고 부르죠. 그쵸?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서로 다른 n개를 모두 순서를 생각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뭐 딴 거 없고 자,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뭐 5명의 학생을 모두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 자, 이제 이 용어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 5명의 학생이야. 학생은 구분이 갈까 안 갈까? 구분이 가지. 사람이니까 구분이 갈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서로 다른 학생인 거야. 자, 일렬로 세운다는 거야. 일렬로 세운다는 건 학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1년이면 이렇게든 아니면 뭐 이렇게든 1, 2, 3, 4, 5 이렇게든 어때? 위치가 구분이 가지. 그러니까 1년이라는 말 안에 어떤 얘기가 있나 하면 이거는 위치가 다르다야. 역시 또 다르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이거랑 똑같아. 첫 번째 자리에 갈 학생이 몇 가지?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간 학생이 5명. 자, 1명 섰어.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학생이 몇 명이겠어? 1명 섰으니까 4명 남지. 4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간 학생이 3명. 네 번째 자리에 들어갈 학생이 2명.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갈 학생이 1명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든 학생을 다 서로 다른 5개의 대상을 모두 다른 위치에 넣는 방법은 오펙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돼. 봐봐. 일렬이라는 건 꼭 필요가 없는 게, 자, 이렇게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위치가 구분이 가, 구분이 안 가. 구분이 가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뭐야? 여기에 5명의 학생을 안 치겠어? 그럼 오펙인 거야. 그지? 자, 이게 이런 것도 돼. 자, 극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5명의 학생이 따로따로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 여기 5명이 앉는 방법은 몇 가지야? 여전히 이건 따로따로든 일렬로 붙든 이건 상관이 없지. 왜? 위치가 구분이 가, 안 가? 구분이 가잖아. 그럼 5명 모두 쓰니까 오펙인 거지. 그치? 이 일렬이라는 게 일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위치가 구분이 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말과 대치가 되는 말은 뭐냐? 일렬로랑 대치가 되는 말은 이거 이러면 돼. 5명 중 3명을 뽑는다. 이러면 뽑는 거잖아. 뽑기만 했어. 그럼 얘네가 몇 명인지 어디에 있는지 구분해, 그러니까 걔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하면 뽑는다라는 말은 팩토리얼을 못 써요, 이제. 엠팩을 못 쓴다고. 그렇지? 이게 이제 뭐야? 이게 뽑는 방법을 따지는 게 그게 조합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아니면 그냥 뽑기만 하는 가지수 2가지만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뭐의 확장 버전이야? 지금 현재 곱사건에 관한 확장 버전이지. 그렇지? 곱사건이 어때서? 다 곱하는 사건들을 다 어떻게? 걔네가 결과물이 다 나타나야 되는데 5명이 전부 다 일렬로 서니까 그 결과가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곱셈을 쓰고 있는 거야. 알겠죠? 곱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요. 팩토리얼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중간재에서 숫자 제일 많은 게 5팩 정도가 되고 얘가 120까지죠. 요 정도는 외우고 다니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5팩이 150까지고요. 0팩은 얼마? 1입니다. 1팩도 1입니다. 알겠죠? 0팩도 1이고 1팩도 1이다. 자, 이건 적어 놓읍시다. 자, 보세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서를 생각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순열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 10명 중에서 6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자, 10명 다르겠지. 사람이니까, 그치? 일렬 위치가 다를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얘는 이거예요. 자, 우선은 6명이니까 위치가 몇 개가 나와? 6개의 위치가 나올 거야. 그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인 거야? 10명 중에. 우선 1명을 뽑아서 10명을 세웠겠지.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몇 명? 1명 섰으니까 이제 9명 남아서 9명이야. 그 다음에 8명, 7명, 6명, 5명.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지수거든. 요거를 수학기호를 어떻게 쓴다고? 이제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명 중에서 6명을 뽑겠다라고 하는 걸 10p6으로 하기로 한 거야. 자, 그럼 이게 아니 그냥 곱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했을까? 요거 이제 기호로 나타내 보면 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밑에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전하고 같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 10p6은 10팩토리얼을 10에서 6 뺀 거를로 나누면 돼. 알았어? 이거는 그냥 기호화한 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이 기호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합 때문에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되거든요. 여기 시커먼 부분처럼.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해도 돼.
10P 3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계산해 보면 당연히 10팩에서 10-3팩을 빼는 건데 외우긴 이렇게 외워놓고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 10에서부터 뒤로 3번 곱한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게 팩토리야. 기억나는 사람들 슬슬 있을 거야. 그지? 요게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10에서부터 연속해서 3번 곱하면 된다. 근데 의미는 이런 거에서 나온 거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그 결과물 이거죠. NPR은 N팩을 N-R팩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고 10P0, NP0가 뭘까? N명 중에서 0명을 뽑는 가지수잖아. 그치? 그거 한 가지 그냥 이거는 계산 맞춰놨고요. NPN은 N명 중에서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N팩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NP1은 어떻게 될까요? NP1은. 이거 몇 가지일까? 이거 의미가 뭐야, NP1은? 계산해봐도 되지만 N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한 가지야, N가지야? 그치, N가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적고요. 그 밑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1번입니다. A, B, C, D의 3명의 학생이 분식점에 가서 김밥, 라면, 쫄면, 우동, 떡볶이의 5가지 메뉴 중 각자 한 개씩 주문하려고 한다. 3명이 서로 다른 음식을 구하는 방법. 자, 학생들이 이걸 먹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라는 학생이 뽑을 수 있는 건 뭐야? 먹을 수 있는 거 아까 하나 뽑는다니까? 이 5개 중에 하나를 뽑겠지. 그치? B라는 학생은 그럼 어떻게 돼? 역시 뭐야? 뭐 서로 다른 음식을 근데 여기 지금 서로 다른 음식을 주문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5가지야, 4가지야? 4가지가 되겠지. C는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곱하면 되죠. 그럼 60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만약에 이게 그냥 아무 말이 없어. 자, 이 밑에 이 말 지우고 주문하는 가짓수. 아무 말이 없어. 그냥 메뉴 중에 각자 한 개의 메뉴를 주문하는 가짓수 이래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 A, B, C에서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지. 그쵸? 달라야 된다는 말이 없잖아. 그 얘기인즉슨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되게 문제 풀이가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한 포인트를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없으면 다 된다고 보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다 그냥 하나만 시켜도 되는 거야. 다 그냥 쪼면 매니아만 모인 거는 쪼면만 먹어도 된다고. 그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거 볼까요?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을 구성된 탁구팀에서 남녀 각각 한 명씩 짝지어 남녀 혼합 복식팀을 구성하는 방법 써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 자, 지금 그럼 팀이 몇 개가 나오니 지금? 동서가. 남자 5, 여자 5이 한 명씩 짝을 그럼 혼합팀이 몇 개 팀이 나와야지 정상이야? 그 5팀이지. 그죠? 5팀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남자애들이 있잖아. 혹은 여자애들이 있잖아. 이거를 탁구팀을 만든다고 하지 말고 소개팅을 나갔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5명이 쭉 앉아 있어. 그러면 얘네가 무조건 커플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남자애들 5명이 있잖아. 1, 2, 3, 4, 5. 여기에 여자애들 5명이 그냥 일렬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른 5명의 남자애들 앞에 여자애들 서로 다른 5명의 여자애들이 일렬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가야? 5명이 다 세는 거니까 5팩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5팩? 첫 번째 남자애 선택할 수 있는 여자애는 5가지. 하지만 한 번 선 애는 다른데 못 쓰니까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이게 5팩이니까 120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죠? 자, 같은 반 학생 3명하고 여학생 3명이 교실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으로 갈 때 남학생 3명이 연달아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자, 이게 남학생이 연달아 도착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서관이 이렇게 있어. 도서관이 마치 집처럼 생겼어. 이제 여기 이렇게 갈 거야. 뭐 남학생은 사람들 몇 명 이렇게 이제 6명이 쭉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연달아 도착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일렬로 쭉 갔다는 얘기를 해도 되지. 그렇지. 이게 말이 이제 표현이 바뀌는 거야. 야, 일렬로 세워. 이게 사실 답이, 이 문제의 답이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설 때 남학생 3명이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해도 이거랑 답이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건가 하면 지금 연달아 도착한다며 그럼 얘네가 일렬로 쭉 서 있어서 서 있다가 야, 한 명부터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근데 단지 중요한 건 남자애들이 어떻게 돼 있어? 3명이 연달아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의 뜻이 뭐야? 남자는 이웃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단서 조항에 있는 말은 왜 나와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 2명의 이상의 학생이 도서관에 동시 도착하는 일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일렬로 세운다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도서관에 2명이 이게 문이 있으면 이쪽으로 딱 2명이 갈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그건 일렬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일렬로 간다는 거랑 똑같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동시에 2명이 도서관을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명씩 가려면 이거는 뭐야? 결국에 일렬로 쭉 서 있어서 차례대로 한 명씩 들어가라는 얘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일렬로 선다는 얘기고 여기에 3명이 이웃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했는가? 자, 이거 기억 되살리라고 내가 하는 거야. 고1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자, 남자가 이웃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네 3명을 무조건 한 명으로 보는 거야. 한 덩어리로. 한 명 취급을 하는 거지. 왜? 그래야 얘네가 일렬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러면 총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여학생 X1, X2, X3에 저 한 명. 총 몇 명? 그래서 4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4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4패까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 3명이 또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3팩. 이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24고 얘가 6이라서 얼마? 144. 답은 4번.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됐어요? 그죠? 자, 4번입니다.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5명이 한 줄로 세울 때 이웃하지 않는 경우야. 자, 아까 전에 이웃했지.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선생님, 자 1번. 그러면 전체 가지수에서 남학생 이웃을 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전체 가지수는 8명이니까 8팩이야. 그리고 얘네를 한 놈으로 본다면 얘네는 한 명이면 총 몇 명? 6팩에 곱하기 요거 일렬로 얘네가 한 덩어리에 묶여있으니까 걔네 순서가 있으니까 3팩일 거 아니야. 이거 답이 안 돼. 왜 안 되나 하면 남자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 여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 남학생들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풀려. 그럼 이거 왜 안 풀릴까? 자, 3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뺐지 얘들아. 그런데 이 3명이 이웃하는 경우 안엔 2명이 이웃하고 1명이 떨어진 경우를 못 빼요. 여기선. 그죠? 이 경우가 안 된다는 거야. 왜? 여기 이 문제의 지분은 3명이 다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3명만 이웃하는 경우를 빼니까 2명 이웃하고 1명 떨어진 경우를 못하기 때문에 이 풀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게 가장 대표적인 MPR의 사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자, 5명의 여학생을 쭉 일렬로 세워. 그럼 이 사이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빈틈에 번호를 매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의 빈틈이 있잖아. 이 틈 사이에 몇 개, 그러니까 맨 앞에도 남학생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곱하기 6P3. 왜? 서로 다른 6개의 자리에서 남학생 3명을 위해서 뽑아주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6P3.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세는 거다. 알겠죠? 필요한 거 적으시고요. 자, 5번입니다. 6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다. 3명의 학생이 동시에 의자에 앉을 때 어느 학생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 좀 어려워 보이지, 그렇지? 자, 요런 거가 되게 괜찮으니까, 자, 우선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의 아이디어라고? NPR의 대표적인 아이디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러면 돼. 의자 3개 있잖아. 이거 얘네한테 줘버려. 그 의자 이제 들고 있을 거 아니야, 얘네가. 그럼 빈 의자가 3개가 있지. 그 의자 3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의자 3개에 요 사이사이에 번호를 주고, 야, 너희 3명, 여기 사이에 번호표 줄 테니까 여기 의자 들고 들어가서 앉아. 이러면 이웃해, 이웃 안 해? 이웃 안 하겠지. 그렇지. 단, 이 의자는 어때? 지금 의자에 관한 용어가 없잖아. 이거 잘못 썼네. 이 의자는 다 서로 같은 의자입니다. 알겠죠? 여기 단서 조항에 똑같은 의자. 의자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의자는 똑같다. 똑같은 의자면 그럼 의자를 세울 필요는 없고요. 서로 다른 4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죠. 이게 뭐야? 4P3은 4에서부터 연속해서 3번 곱하는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24가지에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조합이에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뽑는 가지수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순열하고 다른 NPR하고 다른 점은 NPR과 NCR의 차이점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뽑는 것까지는 똑같아. R개를 뽑는 거. 근데 얘는 뽑아서 나열하는 거고요. 뽑아서 나열이고 나열하니까 뭐야? 위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결과물이 서로 다른 거야. 구분이가 서로 다르다. 결과물이.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 그냥 뽑는다야.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없어. 그냥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같은 거지. 이렇게 보여져. 그러니까 뒤에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뽑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래. 그러니까 뭐야. 5명 중에서 이게 중학교 때 방식으로 하자면 이거야.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야. 그럼 이게 5P2지. 왜? 반장, 부반장은 위치가 다르니까. 근데 5명 중에서 대표 2명이야. 어때? 대표는 구분이 가, 안 가? 안 가지. 그러니까 이거 5C2야. 이렇게 된다고. 됐어? C가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러면 C는 어떤 계산인가? NCR은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NPR은 뭐야?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알겠지? 나열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R팩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R명만큼 이렇게 서 있으면 그거를 서 있는 순서, 서 있는 가지수, 10명이 서 있어. 10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10팩일 거 아니야. 그렇지? R명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으면 몇 팩일까? 10팩, R팩이겠지. 그래서 그 가지수로 나눠버리면 서진 않고 뽑기만 하는 가지수로 변해. 그죠? 그러니까 나눈 셈이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앞에는 더하기 곱하기를 했잖아. 이번엔 나눈 셈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순서 같은 거 소거할 때. 뺄 셈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뒤쪽에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삼각형인데 이거 2개 더해서 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NCR은 M팩에 M-R팩까지 쓰면 이게 NPR. 그거를 다시 R팩으로 나누면 돼.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조합이다. 필요한 거 적고요. 자, 6번부터 보겠습니다. A지역에는 3곳, B지역에는 4곳, C지역에는 5곳이 있고요. D지역에는 6곳의 관광지가 있어. 이 중에서 3곳의 관광지를 선택하여 관람하려고 할 때 선택한 곳이 모두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야. 그러면 이건 이런 걸 거 아니야. A지역 3곳을 지금 관람해. 3곳. 그럼 A지역에서 3곳을 뽑는 방법은 3C3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B지역에서는 4곳 중에서 3개를 뽑으니까 4C3일 거야. 그 다음에 C지역에서는 어떻게 나와? 5곳이니까 5C3이고 D지역에서는 6C3이야.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하면 돼. 이거 왜 더할까? 내가 A지역을 가면 B지역을 가니 안 가니? 안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한 거야. 그죠? B지역을 가면 C지역을 안 가니까 더한 거예요. 그냥 덧셈 경우에 해당이 되고 각각 지역에서 뽑는 방법만 생각을 한 겁니다.
알겠어? 이게 그 대신 이게 말이 조금 어색한 게 봐봐. 관람하려고 했을 때 지역을 뽑겠다고 그 관람 장소를 뽑는다고 했잖아. 만약에 이 문제가 이게 아니라 자 A 지역에서 세 곳, B 지역에 네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세 곳의 관광지를 선택하여 순서를 정할 때 그러면 세 개를 뽑았어. 1번, 2번, 3번을 뽑았어. 지금 이건 1번, 2번, 3번 지역에 있으면 1번, 2번, 3번을 뽑은 거잖아. 근데 순서까지 정하면 1, 2, 3일지, 1, 3, 2일지 뭐 이런 걸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순서까지 정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 3P3 더하기 4P3 5P3 6P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지? 지금 P하고 C의 차이점을 잘 봐둬야 된다 얘들아. 알겠죠? 이렇게도 갈 수 있다 이거고요. 자 7번 지수빈이 영서를 포함한 9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의 대표를 선출할 때 자 대표 선출이야. 사실 이것만 보면 자 그냥 9, C, 5예요. 9명 중에서 5명을 뽑으니까. 그런데 지수야 정신 차려야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수 여기 있네 시행자. 자 지수와 민희는 함께 선출되고 영서는 선출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지수하고 민희를 뽑았어. 영서는 안 뽑을 거야. 그치? 그럼 이미 몇 명이 뽑혀 있는 거야. 5명 중에. 2명이 뽑혔잖아. 그럼 나머지 3명만 뽑으면 되는데 영서는 뽑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몇 명이 남는 거야? 뽑은 애 2라고 안 뽑이를 빼면 6명이 남은 거잖아. 이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돼? 2명 뽑혔으니까 3명만 뽑으면 돼. 그럼 이게 6C3이지. 되겠죠? 그렇죠? 자, 6번은 요거는 그 나중에 중복 조합하고 연결이 되면 되게 중요한 문제로 변합니다. 수능에서 중복 조합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험 문제 빠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10에서부터 20 사이의 숫자가 있는데 얘네가 A, B, C, D가 순서대로 커져. 자, 이건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A, B, C, D의 순서가 결정되어 있지. 순서가 결정되면 내가 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 집합 S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 A, B, C, D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1부터 19까지의 숫자들이야. 총 몇 개인가 하면 19에서 11 빼고 19에서 11 빼면 난 얘를 세고 싶은데 얘를 뺐으니까 더하기 1을 해주면 9개가 있어. 그치? 내가 뽑아서 쓸 숫자가. 자,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이거. 내가 이 9개의 숫자들 중에 내가 예를 들어 13, 15, 17, 그 다음에 뭐 18 이렇게 뽑았다고 쳐. 뽑았어. 무조건 A는 누구니? 13이지. B는 무조건 누구니? 15지. 내가 어떻게 뽑든 A, B, C에 들어갈 숫자는 결정이 돼? 결정이 안 돼? 결정이 되지. 이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거야. 순서가 결정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가 제일 적고 누가 제일 앞이야 라고 얘기하면 A, B, C, D의 순서가 없는 경우랑 이 둘이 동일해. 가지수가. 알겠어? 순서가 결정된 건 뭐야? 왜? 내가 뽑아놓은 게 그대로 들어갈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뽑기만 하면 돼. 순서가 없는 거랑 같은 거야. 자, A, B, C, D, 아이고, 뭐야, B가 어디 갔어? A, B, C, D는 이걸 일렬로 나열한다. 순서가 존재하지. 이건 순서가 존재하는 거지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야. 왜? A가 맨 앞에 올 수도 있지만 A가 맨 뒤에 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서가 존재하면 얘는 뭐야? 4팩토리알이야. 그치? 혹은 뭐 4P4를 쓰든 4P3을 쓰든 뭐 너희 맘대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야? 순서가 있어. 순서가 결정되다는 순서가 있는 건 맞거든. 그런데 순서가 결정되면 누가 앞에고 누가 뒤에가 결정이 됐으니까 이거 셀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는 세야 되는 거고. 그치? 순서가 있지만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이건 순서가 있지만 결정이 됐으니까 순서가 있는데 결정이 된 건 순서가 없는 거랑 가지수가 같다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이건 이렇게 풀어. 9개의 숫자들 중에서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건데 순서가 결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9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답인 거야. 알겠지? 이거를 좀 더 일반화 시키면 이래.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그냥 자 A에 나오는 게 이렇게 했어. 이거 순서상 개수. 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부터 몇까지야? 1부터 20까지지. 여기 사이에 등호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난다. 등호 들어가면. 등호 없을 때만 쓰는 거야. 1부터 20까지 숫자들 중에서 순서가 있는데 결정됐지. A가 가장 작고 B가 가운데고 C가 가장 크니까. 그렇지? 그래서 20, C, 3. 이게 답이야. 순서상 개수는. 이거 외워놔. 요 모양이 고스란히 중복조합에 나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알겠지? 적어 이거는. 자, 경우의 수에서 이제 유형 6번째는 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지금 앞에서는 덧셈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는 나눈셈과 뺄셈의 얘기인데 이 뺄셈은 뒤쪽에서 다시 할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포함배제의 원리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뺄셈도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야. 자, 다음 9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야. 지수야, 삼각형은 점이 몇 개가 필요하니?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9C3이에요. 9개의 점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점을 뽑을 때 이렇게 점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되지 못하죠. 누구? 이렇게 3개 뽑으면 삼각형이 돼야 안 돼요.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그 경우를 뺄 거야.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런 거 문제 그치? 조심해야 될 건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총 8개를 빼야 돼요.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점이 많아지면 뭐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 굳이 그거는 뭐 여기 지금 그 확통에서는 다루지 않을 내용들이니까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뺄셈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것도 꽤나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AA, BCD를 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있어. AA, BC, D야. 우리가 이걸 일렬로 나열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서로 다르지 않죠. 서로 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5팩을 못 써. 그럼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사용할 때 나눗셈을 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얘네 둘을 이거를 아예 다른 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5팩을 쓸 수 있겠지, 얘들아. 그치?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나열된 가지수가 필요 안 해? 필요하지. A1, A2 혹은 A2, A1, A2, A1, BCD. 얘네들은 다 같은 애들이잖아. 이렇게 쌍이 2개씩 생길 거 아니야. 그 쌍을 나눠서 없애버리면 가지수가 나오겠지. 그죠? 이거를, 선생님 3개가 되면 어떻게 하고 4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뒤쪽에서 그게 확통에 나오는 얘기야. 2개는 나눈셈이고 확통에서는 이게 4개, 5개, 6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에 관한 얘기를 해.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경우. 알겠죠? 그래서 2개만 있으면 나누기 2 해주시면 된다. 3개 있으면 나누기 3이 아닙니다,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경우의 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나오진 않지만, 자, 이걸 봐야지, 우빈아. 다음 페이지 봐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가 뭐가 있나 하면, 이거는 이제 포함배제 원리인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는 있어. 근데 저 제목이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 제목이 있어요. 포함배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포함을 하면 배제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뺀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A하고 B의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A의 가지수랑 B의 가지수를 셀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 가운데가 겹치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우리 집합에서 배웠잖아. 이거 생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사실 여기 그래서 자,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생기면 내가 세고 싶은 게 A 또는 B의 가지수면 A 교집합 B의 개수를 한 번은 빼야 돼. 왜? 이거를 더할 때 얘하고 얘가 한 번 들어가고 이거를 더하면 얘하고 얘가 해서 여기 가운데가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불러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집합 원리인데 불구하고 문제풀이 할 때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얘가.
이건 뒤쪽에 얘가 있으니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되냐면 여집합에 관련된 얘기죠. 이 여집합은 지금 A의 가지수를 구할 때 직접 구하기가 되게 뭐 귀찮다기보다 어쨌든 좀 번거로운 경우들이야. 알겠어? 그런 경우에 당연히 전체 가지수에서 여사건의 가지수를 빼버리지. 대표적인 문장이 적어도라는 거. 적어도 뭐뭐 할 때. 그치? 이럴 때 쓰고요. 이제는 수학에선 오히려 확통에선 A가 아니다. 이 말이 더 나와. A가 아니다. A가 아닌 거는 그냥 대놓고 여집합인 거잖아. 이게 A다. 이게 A의 여집합은 뭐야? A가 아니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거는 사실은 대표적으로 보면 문장 자체가 부정문으로 나오는 경우야. 뭐뭐가 아니다. 뭐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사건을 더 많이 씁니다. 되게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인데 이 기술은요. 이 세 번째 분류 기술이 나머지 앞에 있는 두 개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잘만 세면 무조건 모든 문제를 세기만 해서 맞출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세기만 해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봐봐. A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물론 이건 공식이 있었어. 5팩을 2로 나눈다. 이렇게 할 거지. 그지?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 이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건 아는 거야. 이거 5팩은 못 사용하는구나. 난 알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분류를 하는 거야. 자, 5개의 자리가 있는데 물론 분류가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내가 분류를 부분으로 쪼갠다는 게 분류인데 그리고 그 가지수와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 분류를 잘하기만 하면 되게 좋은데 분류가 복잡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거야.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술을 모른다면 A1, A2로 놓고 2로 나눠야 돼 라는 걸 모른다면 이건 분류해야 되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AA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근데 또 뭐가 있겠어? 뭐 쭉 나오면 AA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귀찮으니까 이렇게 AA가 있겠지. 아이고. AA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분류를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인가? 그럼 A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AA가 있겠지. 이렇게 분류 그냥. AA. AA.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AA. AA. 그 A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고는 분류한 후에, 그 다음에 그럼 분류한 게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인데, 재밌는 건 나머지 3개는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 그럼 3팩 곱하기 10 끝.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뭐든지 다 이렇게 풀 수 있어. 사실은 내가 분류하는 기술만 제대로 익히면 사실 경우의 수에서 앞에서 배우는 모든 공식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기본적인 분류를 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배운 걸 사용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의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들 잘 따져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 통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식을 이용해서 풀 생각을 하지 마. 그거는 그냥 개나 소나 다 푸는 문제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럼 우리가 걸리고 틀려야 될 건 뭘까? 이런 문제들에서 걸리는 거야. 알겠지?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공식 외워서 쓸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밑에 예제 문제 3개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면서 갑시다. 자, 1부터 30까지 자연수에서 2의 배수 또는, 자, 또는이야. 또는은 무조건 뭐야? 덧셈이거든. 그치? 또는은 덧셈이야. 알겠어? 또는은. 알겠지? 그러면 2의 배수,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자, A2를 2배수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A5를 5배수 개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A2 더하기 A5일 거야. 그치? 그런데 생각해봐.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더하면 몇의 배수가 공통이야? 10의 배수가 공통이지? 그러니까 10의 배수는 여기에도 있고 10의 배수는 여기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줘야 돼? A10, 10의 배수를 한 번은 빼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30까지니까 2의 배수는 2로 나누면 돼. 15가지. 5의 배수는 5로 나누면 돼. 6가지. 10의 배수는 3가지.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니까 지금 포함 배제의 원리를 어디다 쓰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런 고민만 하면 돼. 더하기를 하면 빼나 안 빼나를 항상 찾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덧셈을 하는 경우에. 덧셈을 하는 경우에 문제들에는 뺄셈을 하는 경우하고 뺄셈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무조건 뺄셈이 있는 점, 교집합이 있는 점 무조건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무조건이다. 잊어먹지 마라. 알겠어? 자, 두 번째.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에서 3개의 수를 뽑아서 곱할 때 2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자, 3개의 수를 뽑아서 곱하는 거야. 2의 배수가 뭐야? 이거 짝수잖아. 자, 동서가 짝수 곱하기 홀수는 짝수냐 홀수냐? 짝수. 홀수 곱하기 홀수는? 짝수 곱하기 짝수는? 그치. 자, 짝수는 되게 좀 골치 아픈 수인 게,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짝수는 되게 재밌는 게 어떤 경우는 다 짝수가 돼요. 어떤 경우만 아니야. 홀수 곱하기 홀수만 아닌 거잖아. 그러면 이걸 다이렉트로 구한다고 해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거든. 그럼 이거야. 3개가 짝짝짝이거나 짝홀짝이거나 짝짝홀이거나 뭐 짝짝 미쳤나봐. 홀짝짝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가 졸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구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전체 가지수에서 홀수인 경우를 빼버리면 돼. 2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로. 그치?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야? 자, 3개의 수를 자, 여기도 이 말을 잘 생각해봐. 곱하지. 그치? 곱하는 건 순서를 고려했을까 안 했을까? 그 말의 의미에서. 그치?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거야. 왜? 곱할 때면 곱한 결과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곱했는데 60이 나왔어. 이게 1 곱하기 10인지 1 곱하기 10 곱하기 6인지 6 곱하기 10 곱하기 1인지를 고민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60이 되면 하나인 거야. 곱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렇게 문제 나온다면 자, 세 수를 곱해서 순서를 고려하여 곱할 때 그러면 그때 난리가 나지. 1 곱하기 6 곱하기 10하고 10 곱하기 1 곱하기 6은 다른 거야. 순서를 고려해서 곱한다고 하면. 근데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결과물만 보는 거야. 그래서 조합을 쓰는 거요. 곱한다는 말이 조합을 만들어낸 게 아니야. 순서를 고려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곱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야? 아, 30시 3에서 홀수는 20부터 30 사이 홀수의 개수 15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15시 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될까? 1부터 30까지 자연수에서 두 수를 뽑아서 더할 때 2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2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자, 두 수를 뽑아서 더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이거 물어볼게. 자, 우빈아. 2의 배수가 두 개를 더해서 2의 배수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수가 어떤 경우가 2의 배수가 돼? 짝수. 또 없지. 이거는 그럼 분류가 딱 두 가지로 되잖아. 그러니까 분류를 해야지. 이건 여사건 같은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는 짝수를 뽑는 경우와 그 다음에 더하기 홀수를 더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럼 짝수는 자, 지금 1부터 30까지니까 15개 중에 2개 뽑는 거고요. 이게 짝수고요. 그렇죠? 자, 이것도 뭐야? 더할 때잖아. 순서를 고려해서 더할 때가 아니잖아. 그냥 더하는 거니까 결과물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15C2를 쓰는 거지. 순서를 고려하면 15P2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홀수도 15개 중에 2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자, 확통이 이게 제일 지랄 맞은 부분인 거야. 지금 내가 계속 말을 덧붙임을 너희한테 해주잖아.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를 고려한다, 순서가 정해지면 순서가 없는 거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 이게 같은 말을 졸라 다른 말로 계속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너무나 국어적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너희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국어를 못하는 사람인 거야. 알겠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졸라 놀릴 거야. 한국 사람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글을 꼼꼼하게 읽어.
그래서 이거 말 한마디 어화가 달라지는 거 가지고 답이 확 바뀌는 부분이니까 알겠지? 자, ABC 세 학교에 3명의 선수가 있고 이 중에서 각 학교 선수를 적어도 1명씩 포함하여 5명의 선수를 선발한다고 한다. 그때 경우의 수야. 자, 풀이 1번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자, 3C1. A 학교 3명 중에 1명을 뽑았어. 자, 3C1. B 학교 3명 중에 1명 뽑았어. 자, 3C1. C 학교 3명 중에 1명을 뽑았어. 그럼 각 학교에 몇 명씩 남어? 2명씩 남지. 그래서 총 6명이 남어. 3명 뽑기로 했으니까 남은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그러면 총 5명의 학생을 뽑은 게 됐어. 답이 405야. 그치? 자, 두 번째 풀이 봐. 이 문제 똑같이 푸는 거야. 자, A 학교에서 3명 뽑히고 B 학교에서 1명 뽑히고 C 학교에서 분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3C3, 3C1, 3C1이야. 그런데 이게 A 학교만 3명 뽑히는 게 아니라 B 학교가 3명이고 얘네가 하나하나인 경우, C 학교가 3명이고 얘네가 하나하나인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지금 계산해보면 얘가 1이고 얘가 3 곱하기 3에서 얘가 9개거든. 그러면 이게 9 곱하기 3에서 총 27가지가 나와. 자, 이번엔 5명, A 둘, B 둘, C 하나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뭐야? 3C, 3C, 3C를 해주면 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거든. 얘가 27이야. 그러면 얘가 그런 경우가 또 몇 가지 있겠어. 3,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3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곱하기 3 해주면 얼마? 얘가 81. 해서 2개 주면 108이야. 어때? 답이 왜 다를까? 누가 틀렸을까? 근데 여기서 웃긴 게 하나 있어. 이 분류 방식은 절대로 제대로 하면 절대로 틀릴 수 있는 방식이 아니야. 왜? 이 경우는 다 맞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아. 그럼 얘가 무조건 틀리다는 얘기지. 아니 도대체 왜 틀리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알겠지?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학교 A에서 1명을 뽑았지. 잘 들어. 학교 B에서 1명을 뽑았지. 학교 C에서 1명을 뽑고 남은 애들 섞어서 다시 2명 뽑았지. 자, 이거를 이렇게 쓸게. A 학교 학생이 A1, A2, A3가 있고 B 학교 학생이 B1, B2, B3가 있고 C 학교 학생이 C1, C2, C3가 있어. 내가 얘하고 얘하고 얘를 뽑았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한 건가 하면 3C1 A1 뽑고 3C1 B1 뽑고 3C1 C1을 뽑은 거야. 그러고 나서 남은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내가 얘네를 이렇게 뽑았어. 이렇게 뽑았다 쳐. 그럼 이렇게 보면 A2, B2가 뽑혔지. 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 자, 지수야 되게 중요하다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뽑았어 내가. 이 3C1 안에는 A1을 뽑는 경우도 있겠지만 A2를 뽑는 경우도 있지 않겠니? 그 다음에 3C1 안에는 그냥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할게. 그러고 나서 여기 뽑을 때 6C2에서 얘를 먼저 뽑았으니까 이번엔 A1, B2를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랑 같아 달라. 뽑힌 애들은 A1, A2, B1, B2, C1. 밑에도 A1, A2, B1, B2, C1 어때? 뽑힌 애들이 같아 달라. 같잖아. 그지? 이렇게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중복한 일이 벌어져. 그럼 이제 굉장히 큰 문제네. 이거 함부로 뽑을 수도 없는 거잖아. 이게 중복이 어디 생기냐면 잘 봐. 여기에 경우의 수에는 2대 중복이 있어. 중복이 2번 되거든. 거기가 덧셈의 중복이 방금 앞에서 배웠던 포함 배제야. 그러니까 A의 가지수에 B의 가지수. 그러니까 항상 더하면 항상 교집합을 생각해라. 여기에 중복이 하나 있다. 이게 1번이야. 1번 중복. 절대 그러니까 이건 더하면 무조건 중복이 생긴다고 생각해야 돼. 더하면 알겠지? 잊어먹지 마. 자, 두 번째. 조합을 한 집단에 2번 사용하면 중복이 생겨. 알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한 집단에 조합을 2번 이상 사용.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될 경우라면 그때 엄청나게 조심하게 풀거나 아니면 밑에 풀이처럼 분류해서 풀어버려. 지금 너희는 어떻게 했어?
이거가 중복이 생기는데 지금 뭔 짓을 했냐면 이 위에 풀이는 봐봐. A라는 학교 학생 3명 중에 조합 한번 썼지. 그리고 걔네를 뽑아서 다시 섞어놓고 또 썼잖아. 그러니까 A 집단에 2번 쓴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이거가 뭐가 발생을 하나 하면 분할이 발생을 하는 거야. 분할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서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뽑은 거에 대한 순서가 생기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건데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하기엔 어차피 까먹기도 하고 수능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기도 하고 해서 그냥 요 정도만 할게. 그러니까 하나만 조심하라는 거야. 이게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이 이게 아니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풀 수 있거든.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조심해야 될 건 이거야. 항상 자, 2가지만 조심하자. 이게 제일 많이 틀리는 2가지야. 덧셈 할 때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것. 이게 1번. 2번. 조합을 내가 쓰게 되면 같은 집단에 2번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것. 웬만하면 2번 사용할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뭐야 밑에처럼 나눠서 풀어라. 알겠지? 이게 핵심인 거야. 됐죠? 오늘은 이것만 제대로 해도 되게 큰 거 얻어간 겁니다.